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누가 뭐래도 경제 선진국이죠. 중국이 한참 쫓아오긴 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경제 1위 국가이고요. 일본도 한때 세계 GDP 순위 2위까지 올랐었잖아요. 그 영광에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아직도 중국, 독일, 그 다음 세계 4위를 지키고 있죠. 이런 미국과 일본에서 요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다는 게 있죠. 바로 계란. 계란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쌀밥을 먹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과 일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9계단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첫 번째 계단, 미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란.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던 미국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전 세계를 향해 제발 계란을 팔아달라.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읍소를 하고 있대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이 전 세계 계란 수출 2위 국가, 2위가 폴란드더라고요. 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인도네시아에게 계란 좀 팔아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죠. 아니, 미국 바로 위에 캐나다, 그리고 바로 밑에 멕시코. 여기에서 계란 사오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는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에서 1년에 무려 4,300만 달러어치의 계란을 그동안 수입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팔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인 듯한데요. 이러는 사이에 미국인들 지금 계란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마트에서요, 계란 12개 가격이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난달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계란값은 1년 전과 비교해서 53% 급등했다고 하고요. 실제 마트에서 사는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배가 넘게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미국 가정집에서, 그것도 도심에 있는 가정집에서도 닭을 키우는, 계란 먹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곳곳에서는 절도 사건이 빈발한데 금이나 아이폰 이런 거를 훔치는 게 아니라 계란을 훔치는 계란 절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계란을 훔쳐먹는다.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란 사태의 원인은 뭘까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 때문이다. 2022년 미국 전역에 퍼졌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근 다시 유행하면서요. 닭 개체수와 계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 농무부에 따르면 살처분된 닭, 이런 가금류가 무려 1억 4,800만 마리. 이렇게나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2022년부터인데요.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따져도요. 살 처분된 닭이 무려 1,300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닭이 알을 낳아서 키워서 다시 계란을 낳게 되려면 최소한 9개월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이후 1,300마리나 닭을 살처분했으니 지금 알 낳을 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란 공급이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머스크를 앞세워 정부 구조 조정하겠다, 불필요한 공무원 다 자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르는 인원 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러니 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계란 공급 부족, 현재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700만에서 1억 개의 계란을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란 유통기한이 매우 짧죠. 게다가 운반 중에 깨지기도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계란, 조류 독감 이런 각종 전염병 우려 때문에 검역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농산물에 비해서도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17년 조류 독감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계란 가격, 계란이 급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계란을 긴급 수입했거든요. 근데 국내에 도착해서 검역, 위생 점검 이런 기본적인 수입 절차를 밟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무려 열흘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란의 유통기한 일반 상온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온에서는 10일밖에 안 되죠. 냉장 보관하더라도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 절차에만 10일 걸린다. 이거 신선도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계란 수입이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좀 간소화되긴 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충남 아산시가 미국 조지아주에 특란 20톤을 긴급 수출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출이 되더라도요, 트럼프가 미국 공무원들 다 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검역 절차가 빨리 진행될까요? 이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계란이 없으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미 계란 먹기를 포기하는 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입맛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죠. 왜냐? 많은 미국인들이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크램블 많이 해서 먹잖아요. 프라이로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짬밥 수 따지잖아요. 내가 너보다 짬밥 더 먹었어. 뭐 이런 얘기들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한 미군이 복무하는 카투사. 카투사에서는 짬밥을 따지지 않고 다른 걸 따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란 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계란이 몇 개인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재미난 일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5월 미국 상륙함 알링턴호가요,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알렉산드로폴리에 입항했는데요. 이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상륙함이 꽤 컸나 봐요. 장병 1,500명을 싣고 다녔는데요. 이 장병 1,500명이 알렉산드로폴리에 4일간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장병들이 하루에 계란을 무려 6,000에서 7,000개가량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 도시 계란이 완전히 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이렇게 계란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계란 먹는 것을 한꺼번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만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본 마트에서 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한 데다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본 하면 라멘 먹으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라멘집에는 공깃밥을 크기별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공기는 100엔, 중간은 150엔, 가장 큰 공깃밥은 300엔. 아니, 공깃밥을 크기별로 돈을 매긴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난달 중순 일본 슈퍼마켓 쌀 평균 가격은 5kg당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8,000원.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38,000원이면 10kg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아니, 일본의 쌀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런데 일본 쌀값 급등 현상은요,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써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 이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 뭐 하고 있느냐? 이 쌀값 급등의 정확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느냐?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9월 난카이 대지진 우려로 일어난 일시적인 쌀 사재기 현상이 원인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아니 근데 지난해 9월 그때 잠깐 쌀값 올라가는 건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쌀값 상승 오히려 더 급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이야기,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면 쌀 풍기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근데 이 예상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햅쌀이 나오더라도 쌀값 급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핑계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몰려 쌀을 많이 축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 외국인이 많이 온다고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급기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탓을 합니다. 뭐냐면요, 일본 쌀값이 뛰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이 일본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마치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도쿄 대지진이 벌어졌었을 때 조선 탓을 하면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그것과 저는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본 쌀값 급등의 진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일본 정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반년 전이거든요. 근데 반년 전에 쌀값이 급등했으면 이 쌀값을 막을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비축미, 이 비축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반년 전에 쌀 비축미를 풀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축미를 풀지 않고 버티다가 최근에야 비축미를 풀기 시작했더라고요. 6개월이나 방치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어요. 중의원 총선거. 당시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선거다. 따라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본의 여당, 자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시바 총리 취임하자마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농민들 그리고 중간 유통상들에게 자민당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쌀값 폭등을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쌀값 등을 초기에 잡을 여력이 있었는데도 비축미를 풀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도 선거 승리를 위해 방치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마저도 처참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거든요. 정권을 내줄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주요 야당들은 이시바 총리의 대연정 언급을 거부하고 있고요. 정권 교체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일본 정부는 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기존 입장, 그러면서 비축미 풀지 않았던 그런 입장을 바꿔서 지난해와 재작년에 생산된 비축미 21만 톤을 뒤늦게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은 정치 탓이 큰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계란 파동도 따지고 보면 정치 탓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더라고요. 계란 파동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 그게 뭐냐? 바로
기후 위기거든요. 위 환경 전문 매체 플래닛 디트로이트가 지난달 26일 기후 변화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미치는 영향과 달걀 가격 급등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새의 이동 패턴을 변화시켜 질병 전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뭔 얘기냐? 지구 온난화로 북반구에 이른 봄이 찾아오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철새 이동 시기가 말라졌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북반구에 머무르는 시기가 길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철새 이동 경로도 점차 북상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 배선물을 통해 전파되잖아요. 따라서 철새들의 북반구 도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철새들이 똥도 많이 쌀 테고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기후 위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인정할까요? 트럼프는 기후 위기가 사기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바로 탈퇴해버렸고요. 그러니 기후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조류 독감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응할 공무원 트럼프, 머스크가 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계란이나 쌀값 파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물가, 특히 식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게 더 우려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유독 높잖아요. 농업부문 수입 의존도는 2000년 0.34에서 2022년 1.71까지 치솟았거든요. 수입 의존도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이 수입 의존도, 이를 기준으로 일보다 크면 국내 농업 GDP보다 농산물 수입이 더 많다는 건데요. 2000년만 해도 0.34였는데 2022년이 되니까 1.71. 와, 우리나라 국내 농업 GDP보다 수입하는 게 거의 1.7배 많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식량 자급률, 우리나라 겨우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가, 식량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우리나라 물가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양곡법을 매번 거부하고 있잖아요. 식량 안보를 포기한 듯 말이죠. 정치를 핑계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미국의 계란 파동, 일본의 쌀값 파동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꼼수를 부리다가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을 지켜줄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빨리 탄핵이 완결돼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